제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제조업을 계속 추구를 한다는 이 마음이 있다면 조금씩 변화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에 2014년에 이주해서 파도도 타고 그리고 비누도 제작하고 있는 비누 제작자 파도 스튜디오 최화경입니다. 저희 브랜드 파도의 슬로건이 Purify Earth인데요. 이 Earth는 지구의 Earth도 뜻하고 그리고 우리의 Earth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이제 모든 제품을 다 수제로 만들고 있는데 그 만들 때 제조 방식을 지속 가능한 제조 방식을 항상 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제가 서핑을 하는 서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좀 크거든요. 그 전에는 환경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2014년에 이쪽에 귀촌을 하게 됐고 2014년 전에 이제 여행자 서퍼로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파도를 탔는데요. 그때 당시에 좀 친하게 지냈던 뉴질랜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뉴질랜드 친구가 저랑 같이 강원도 양양의 죽도 해변에서 서핑을 하고 같이 나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차 안에서 검은색 비닐봉투를 꺼내더니 쓰레기를 막 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하니? 라고 제가 가서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는 항상 파도를 타면 그 파도를 탄 그 해변에서 바다 사용료를 낸다라고 생각하고 그 비닐봉투를 하나를 다 채울 수 있는 만큼만, 왜냐면 전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그만큼만 쓰레기를 수거해서 집에 가서 이제 분리수거를 해서 버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고 좀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인 저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데 뉴질랜드 친구는 바다 사용료라고 생각하고 서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좀 저한테 되게 큰 여운이 됐고 큰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서핑에는 로컬리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로컬리즘은 풀어서 말하면 리스펙트 포 로컬이라는 뜻인데 서핑은 한국의 문화가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다 좀 영어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리스펙트 포 로컬이라는 거는 로컬은 뭐 지역 주민도 있을 거고 지역의 뭐 환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행자 서퍼로서 항상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쪽 지역으로 이주를 하거나 그쪽 로컬이더라도 항상 그 지역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서퍼로서 당연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로컬리즘에서는 지역 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 인공적으로 만든 것에서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는 그 바다를 가꾸고 그리고 항상 쾌적하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양양이 저희 나라에서 그러니까 서핑의 성지가 됐고 서핑 때문에 정말 많은 관광객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그때 당시의 바다의 그 모래사장과 지금의 모래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좀 심각하다 생각할 정도로 미세 플라스틱과 쓰레기들이 넘쳐나고 있고요. 너무 달라진 모습이 모르는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제 이주하면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둘이 생겼는데 그 아이들이 같이 바다에 산책을 가게 되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놓고 가요? 너무 더러워요 하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정말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택한 방법은 그럼 우리가 줍지 뭐 하면서 그냥 주워서 집에 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다에 들어가면 자꾸 다리에 뭐가 걸려요. 그리고 그 걸리는 게 뭐냐면 다 플라스틱 봉투입니다. 정말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뭐 발에 걸리는 게 다 미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발에 걸리는 게 뭐 라텍스 장갑부터 해가지고 뭐 검은색 비닐봉다리부터 투명 비닐봉다리, 뭐 무슨 지퍼백 등등 아주 다양한 비닐봉투들이 많은데요.
서퍼로서 이제 쓰레기가 그렇게 양이 많이 느는 것들을 보고 하면서 제조업을 했을 때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제조업을 추구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 비누를 이제 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서핑과 그리고 이렇게 비누를 제가 직접 제조하지 않았다면은 쓰레기나 플라스틱 줄이기에 조금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비누를 제작을 하면서 비누를 쓰다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거예요.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용할 수 있고 저희 아이들도 다 사용하고, 또 당연히 손님들한테 비누를 내보이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써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비누들을 다 제가 집에다가 갖다 놓고 사용을 해보는 편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그런 세정제 같은 것들을 쓰지 않게 되더라고요. 비누를 제작을 할 때 일회용품을 많이 쓰는가 안 쓰는가도 저한테는 굉장히 어떤 신제품을 만들 때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거를 지양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비누를 제대로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이 포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수제 비누나 천연 비누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으로 아주 예쁘게 마치 방향제나 혹은 향초가 들어있는 그런 플라스틱 용기들에 대부분 들어가서 포장이 돼서 판매가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단 뭐 서퍼로서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이 비누를 사용하는 게 피부에 굉장히 친화적인, 그러니까 사람한테 굉장히 친화적인 그 성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건강한 비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뭔가 자연을 해치는 그런 포장을 한다는 게 좀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리고 또 순간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종이 박스에 그리고 생분해 비닐로 이제 포장이 돼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사실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제조를 할 때 마음이 훨씬 더 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취한 건데,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닌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코로나의 그런 전염병도 있고, 그리고 환경이 워낙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하기 때문에 환경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고 대두가 되다 보니 환경 포장, 친환경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그 2019년에 비해서는 부각이 많이 된 것 같고, 또 제 남편도 요즘에는 저한테 그런 부분을 좀 되게 좋게 장점으로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제조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아예 안 나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뭔가 제조업을 계속 추구를 한다는 이 마음이 있다면 조금씩 변화가 되지 않을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력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라는 말씀도 하시긴 하시는데, 저는 그냥 바다를 이용하고 뭔가 이 자연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만드는 제품들도 당연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고, 정말 지금 당장 아무것도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삶을 제가 또 살고 있진 않아요. 굉장히 부끄럽기도 한 부분도 많고,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을 하고 없애려고 계속 하다 보면은 정말 조금씩이라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손님들도 뭔가 불편하게 내가 자연 환경을 위해서 이걸 삶의 패턴을 바꿔야겠다라는 것을 제가 약간 전도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 쓰다 보니까 이걸 안 하게 되더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은 저의 목표이고, 그렇게 해서 한 분이라도 정말 저처럼 이런 삶의 패턴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되게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아요.